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이 상처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고 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평온함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처 준 사람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쉽죠.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가치를 재단할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화해를 시도하며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서려 할 때 그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소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한계를 인지시키고 더 이상의 침범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갈등 회피를 위해 미소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 행동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이 그곳으로 다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도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침묵하고 견딜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신은 더욱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소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행동은 이제 단호하게 멈춰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떤 관계든 간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적어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 당신의 소중한 삶을 소진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당신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침묵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침묵은 때때로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상처 부위를 소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처럼 침묵은 문제를 키우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결국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다.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해할 기회를 주고 관계를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행동을 개선하려 노력한다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솔직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그 관계에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쏟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베풀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있다면 외부의 공격적인 비난이나 상처 주는 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어떤 관계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당신을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매달리거나 희생하는 것은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행위이며 결국 당신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루이스 L. 헤이는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가가 당신의 존재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상처받는다면 당신의 자아는 외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 당신의 확고한 신념, 당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것들을 굳건히 지켜나가세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은 때로는 유익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당신의 핵심적인 자아나 존재의 가치를 침범하거나 훼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때 당신은 상처 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일 뿐 당신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처 극복에 대한 현명하고 단단한 자세입니다. 스티브 마르볼리는 상처받는 것은 삶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치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관계가 건강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그 상처의 존재를 직면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용기 있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과 이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보듬어주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견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욱 현명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용기를 가지세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세상에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두 유형의 사람들을 명확히 구별하고 그들에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불안감, 낮은 자존감 또는 깊은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거나 스스로의 우월감을 느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끊임없이 고갈시키고 결국 당신의 자존감과 행복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강력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 주는 말은 그들의 내면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단단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낼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명언을 통해 이 모든 소중한 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봅시다. 프랑스의 작가생 땡쥐베리는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 각자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에 상처를 줄 권리나 명분이 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동시에 당신 자신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제고하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상처로 인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처 전략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상처 주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데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로운 태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